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주로 루트를 얘기하는 건데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계산. 뭐 대소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6가지 공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조건도 중요한데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야 돼요. 둘 다 양수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기본 공식이 성립합니다. 음수일 때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지.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보통 배우는 건데 이거를 안에 곱끼리 곱하면 되겠지. 루트 6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 안에다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안 되는 거는 4제곱근 마이너스 3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짝수일 때 음수를 집어넣지는 않는다고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성질이라기보다는 원래 뜻에 가깝지. 중요한 성질은, 중요한 특징은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다는 거죠. 같을 때. n제곱근이고 n제곱이고 똑같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a가 되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n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n제곱근인데 n제곱 했으니까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요거는 루트를 합치는 공식에 대한 것인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를 n제곱근 ab로 고친다. 물론 반대도 돼요. 요거를 이렇게 나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역시 이것도 n제곱근 n제곱근 똑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여기 둘이 다르면 이렇게 합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공식을 써줘야 돼요. 같을 때 합쳐 쓸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분수 형태죠. 2번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인 건데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를 n제곱근 b분의 a처럼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것끼리 합쳐 쓸 수 있는 거. 물론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바꿔서 유리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도 많죠. 자, 네 번째 공식은 n제곱근 a의 m제곱이라고 되어 있어. 다르죠? 같으면 그냥 a가 돼버리는 건데 달라요. 그럴 때는 요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요 루트 안쪽으로 넣어줄 수도 있어.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해요.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야. m제곱이 그대로 m제곱으로 오는 거야. 물론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위치는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주로 이쪽 모양이 조금 더 보기가 주로 이렇게 많이 고쳐.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이런 모양은 주로 이렇게 고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루트가 겹쳐져 있을 때 뭐 m이 먼저 있나요? m이 먼저 있네. n제곱근 그다음에 다시 n제곱근 a처럼 루트가 겹쳐져 있을 때 이거를 루트를 한꺼번에 한 번만 써서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방법은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n 곱하기 n의 a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루트가 겹쳐져 있을 때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거. 두 개짜리 루트를 한 개짜리로.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np라고 되어 있네요. np a의 np 특징은 똑같은 p가 곱해져 있다는 거지, 그지? 요거는 마치 약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랑 요 자리가 p제곱, p제곱이 약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해요. 마치 뭐 한 것 같다? 약분한 것 같다. 무엇을? 거듭제곱근과 거듭제곱을 약분한 모양이 된다. 라는 얘기죠. 어떨 때는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숫자가 작아서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이렇게 더 큰 숫자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 나는 보통 이제 통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엄밀하게는 틀린 말이지. 이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다. 기본 공식은 이렇게 총 6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든다기보다는
어차피 다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들이라서 어떤 모양일 때는 어떤 공식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1번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1번과 2번이 합쳐지면 1번과 4번이 합쳐지면 어떤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잠깐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4제곱근 16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자. 4제곱근 16. 대체로 이렇게 큰 숫자가 있으면 지수로 고쳐주는 게 좋은데 16이라고 하는 숫자는 2의 4제곱이야.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4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모양을 간단하게 바꾸는 거는 1번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1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똑같네. 예. 어차피 여기 쓰나 안에 있으나 여기 쓰나 똑같은 거잖아. 똑같네. 그러면 이렇게 4제곱근 2의 4제곱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1번 공식이 됐네. 그래서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마치 뭐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4번 공식이 서로 4번 공식과 뭐 몇 번이죠? 4번 공식과 1번 공식을 합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기본적으로는 n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게 a가 되는 건데 n제곱근 a의 n제곱도 a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4번 공식, 6번 공식을 활용하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상태에서 내가 분명히 약분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 6번에서는. 그럼 이제 이 4와 이 4를 약분해요. 이거는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약분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죠. 보통 학생들이 잘 틀리는 게 이렇게 써놓고는 이거는 루트 2가 되네. 맞았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틀린 거야. 왜 틀린 거냐면 여기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었지만 여기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실제로 약분해서 여기를 뭘로 만들었어? 1을 만들었단 말이야. 1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아니고 2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6번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6번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은 4제곱근 2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1 약분시켜서 요거는 2의 1제곱이 2가 됐는데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요거는 1점 이런 뭐 약분하지 생략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건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잘못 표현이 되는 거라고. 왜? 이거는 이미 2라는 것을 생략한 거다라고 약속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것처럼 약분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다 약분이 됐어. 여기가 1이 돼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n제곱근 뭐 a의 뭐 2n이라고 합시다. 약분하면 여기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1이 됐다는 얘기는 루트도 없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a의 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가 1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루트도 없어지는 거라고. 1만 생략해서 루트를 남겨놓는 거는 2라는 뜻이란 말이야. 다른 뜻이란 말이야. 1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루트도 없어졌다. 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공식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혹시 실수할까봐 1제곱근 a라고 하는 거는 그냥 a인 거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유독 약분해서 1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그냥 루트도 없어진다 라고 추가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기 있는 4번하고 2번이 합쳐져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공식 같은 특이한 형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제곱근 3 곱하기 4제곱근 27 이런 숫자를 좀 봅시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었냐면 16이라는 숫자를 2의 4제곱으로 고치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27이라고 하는 숫자도 3은 상관이 없지만 27이라고 하는 숫자도 3의 세제곱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여기는 2번 공식을 활용하면 4제곱근 똑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4제곱근 3 곱하기 3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다고. 물론 3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4제곱근 3의 4제곱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4번, 1번이라든지 아니면 6번처럼 생각한다든지 약분, 4가 통째로 약분될 때는 루트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각자는 별로 뭐 쓸모가 없는데 두 개를 이게 거듭제곱근이 똑같아서 합쳐서 하나의 거듭제곱근으로 표시했을 때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계산을 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체로 루트가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뭉쳐서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계산이 수월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이 2번, 4번을 활용하는 문제 중에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느냐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세제곱근 81 이런 거. 81도 마찬가지겠죠. 23을 3의 세제곱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81이라는 숫자도 3의 4제곱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근데 3의 4제곱보다는 여기가 세제곱근이잖아. 어떻게 고치는 게 좋냐면 세제곱근 3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고치는 게 좋아요. 4제곱이지만 여기 세제곱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는 거지. 요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 있는 2번을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해서 세제곱근 3과 세제곱근 3의 세제곱 되겠죠. 요거는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거는 마치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세제곱과 세제곱근이 지워져서 이 3이 완전히 약분될 때는 루트도 없어져야 되는 거야. 3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표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는 마치 중학교 때 배웠던 루트 8 이런 거를 2루트 2로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제곱근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세제곱이라는 모양을 찾아서 루트 바깥으로 나간다. 또는 루트를 없애줄 수 있다. 이런 공식도 이런 것처럼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요것도 8을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4 곱하기 2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2로 뽑아내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 거랑 비슷한 공식이 거듭제곱근에서도 루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거듭제곱근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를 한 개만 만들어 볼까요? 겹쳐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5제곱근 뭐 분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2번하고 3번 요거를 요거 뭐 2번, 3번, 5번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제곱근 x 그 다음에 루트 x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보십시다. 이런 식이 있어. 물론 이것만 있진 않겠죠. 다른 것들하고 막 섞여 있겠죠. 자, 요런 식으로 루트가 막 겹쳐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개 있기도 하고, 또 분수로 돼 있고, 뭐 곱하기로 막 돼 있고, 따로따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x 하나에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5제곱근이라는 루트가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따로따로 붙여주는 게 좋아. 이렇게. 여기에 있는 몇 번입니까? 3번 공식을 활용해 보면 이 5제곱근이라는 것을 따로따로 위에 아래 따라 5제곱근, 세제곱근 x 이런 식으로. 분모도 마찬가지죠. 5제곱근 루트 x 이런 식으로요.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2라고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자꾸 1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는 굉장히 잘해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할 때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잖아. 어색하잖아.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이 2자를 미리 써놓는 게 좋아요. 여기에 있는 3번 공식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거듭제곱근인데 그 안에 분수로 되어 있어. 이거를 따로따로 분수 2개로 만들어줄 거야. 겹쳐져 있죠? 그럼 이제 5번 공식을 이용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곱하면 10제곱근 x 분의 요거는 15제곱근 x 이렇게 되는 거죠. 10제곱근 x, 15제곱근 x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 요 형태에서도 여기에 있는 6번 공식을 좀 활용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이게 두 개가 똑같지가 않네.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랑 여기가 달라졌었으니까. 똑같지가 않네.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느냐면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마치 통분하듯이 여기는 15제곱근이고 10제곱근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30이잖아. 그럼 요거는 제곱제곱을 해주는 거야. 2배씩 해주는 거야. 그러면 30제곱근 x의 제곱이 되겠죠. 이러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3번 세제곱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0제곱근 x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기 30제곱근 30제곱이 똑같은 거니까 30제곱근 x의 세제곱분의 x의 제곱. 이거는 루트가 전혀 없잖아.
그냥 x의 세제곱, 우리가 평소에 많이 계산한 x의 세제곱분의 x의 제곱이야. 약분자를 시키면 x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x분의 1을 바꿔줘도 되는 거죠. 요렇게요. 물론 여러 가지 공식들, 지금 이런 공식들을 어떻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채롭게 여러 가지 공식들을 활용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요. 네, 요렇게. 대체로는 여기에서 다른 쪽에 있는 식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고식하고 좀 약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풀려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도 고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루트가 막 분수 형태로 막 겹쳐져 있다, 또는 곱하기 형태로 막 겹쳐져 있다. 그러면 각각의 루트에다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듭제곱을 따로따로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요게 요렇게 루트분의 루트라는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어. 요것도 두 개를 합쳐서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요. 분수가 아니라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4제곱근 x의 세제곱, 뭐 이런 게 있다. 두 개로 돼 있죠. 여기는 세제곱근이고 여기는 4제곱근이죠. 네. 이 상태로는 어떻게 합쳐지거나 뭔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 그럼 이제 6번 공식을 이용해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 11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4제곱씩을 하면 되는 거니까 4를 곱해서 12제곱근 x의 8제곱 이렇게 해요. 간단하게만 만드는 게 무조건 능사는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통분하듯이 만들어줄 수도 있어. 요것도 세제곱씩 하면 되겠죠. 12제곱근 x의 9제곱이 될 거고요. 12제곱근이 똑같아졌으니까 12제곱근 한꺼번에 x의 8제곱 곱하기 x의 7제곱.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2제곱근 9제곱인데 x의 17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랑 여기가 약분이 된다면 더 약분을 해도 괜찮고 더 간단해지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6번 공식 통분을 하거나,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제일 바깥쪽에 있는 거듭제곱근을 똑같이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복잡한 좀 큰 숫자로 되어 있을 때 약분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나, 통분을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약분을 하는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이걸 왜 통분이라고 하는지 대충 느낌이 오나요? 네. 내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통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자, 추가로 한 개만 더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루트를 배웠을 때도 그랬는데 대소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더 크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 2가 더 클까요? 아니면 4제곱근 3이 더 클까요? 아니면 6제곱근 5가 더 클까요? 그냥 봐서는 우리가 이것 자체도 거의 처음 배웠는데 이게 대충 얼마쯤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심지어 서로 비교를 해줘야 돼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줄 수가 있냐면 3, 4, 6을 보고 똑같이 12제곱씩을 하는 거야. 이렇게 12제곱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갔죠? 없었네요. 네, 아마 4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얘 같은 경우 세제곱근 2의 12제곱 이렇게 루트 안쪽으로 12제곱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약분할 수가 있죠. 3 통째로 약분되는 거니까 루트도 없어지는 거야. 4가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2제곱을 하면 2의 4제곱 이렇게 루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 이해되시겠죠? 왜 12제곱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4와 12가 약분이 된다고. 근데 4가 통째로 약분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도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4, 3, 12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5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런 거는 16, 이런 거는 27, 이런 건 25 계산할 수 있으니까 대소를 비교할 수가 있다고요. 거듭제곱을 해서 얘가 제일 크잖아. 그러면 원래 안에 있었던 이 숫자들 중에서도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루트가 있으면서 대소를 비교할 때 적당한 거듭제곱을 해서 비교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거를 똑같이 맞춰서 통분하듯이 비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나는 실제로 거듭제곱을 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끝.